여러분 학습지 발음이 안 되네. 시작부터 학습지 복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질병과 병원체랑 방어작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비감염성 질병이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감염성 질병을 다룹니다. 이 감염성 질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원생동물, 곰팡이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 뭐라 그러죠? 병원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감염성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하고 손소독하고 이런 거 하는 거지, 그지? 자, 질병에는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아도 발병하는 비감염성 질병이랑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돼 발병하는 감염성 질병이 있다. 됐죠? 오케이. 자, 병원체의 종류 봅시다. 수많은 세균 중 일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균이 다 사람한테 유해한 건 아닙니다.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부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는 세균성 식중독 적을까요? 중독. 그 다음에 세균성 폐렴, 그죠? 그 다음에 폐결핵, 결핵. 그 수능에서는 예시로 결핵이 제일 자주 나옵니다. 이질, 위궤양 등이 있다. 자, 세균을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항생제라고 해요.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바이러스 중 일부는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는 감기, 독감, 그 다음에 사스, 또 메르스, 지금 같은 코로나 마찬가지. 여기는 에이즈라고 되어 있죠.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 쓸 자리가 없네. 증후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좀 확대를 할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항바이러스제라고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생생물. 지금 여기 보시면 세균 있고요. 바이러스 있고요. 원생생물. 세 번째 병원 차고 있습니다. 얘들이 일으킨 질병은 대부분 매개곤충. 대표적인 게 모기죠. 그죠? 말라리아가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근데 이제 모기 자체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모기 안에 그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원생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매개로 전파가 되는 거죠. 자,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말라리아, 그 다음에 아메바성 이질, 아메바성 수막뇌염, 수면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건 말라리아예요. 자, 곰팡이라는 병원체도 있는데요. 얘에 일어나는 질병은 대표적인 게 무좀 등등등 있어요. 됐죠? 여러분들 조금의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세균은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핵막이 없고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지만 독자적인 생명체입니다. 물질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여러분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앞에서 했죠? 얘들은 그냥 핵산을 단백질 껍질이 싸고 있어서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내에 들어갔을 때만 생명체 역할을 합니다. 원생생물이나 곰팡이는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물이나 식물처럼 진핵세포, 즉 세포 안에 핵이 있고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봤을 때 세균보다 훨씬 더 뒤에 출현한. 그래서 여러분 곰팡이랑 세균 같이 생각하시면 곰팡이가 좀 싫어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병원체 감염 경로와 예방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세요. 병원체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보시면 독감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게 대표적인 콜레라 이런 거 그냥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그냥 약자로 적을게요. 에이즈 성접촉이나 수혈을 통해서 그 다음에 파상풍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상처를 통해 감염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경로가 다양하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스크 이용해 호흡기 감염 예방하고 지금 하고 있죠. 손 씻기 등등등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냐 왜? 넘어가. 오케이.
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방어작용. 자, 방어작용이란 말이 면역. 같은 의미예요. 면역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고. 자, 우리 몸에서 자신의 세포나 물질이 아니, 즉 우리 게 아니라 외부. 우리 팀이 아니야. 외부인이야. 여기에 대해서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모든 세포나 물질을 우리는 항원이라고 합니다. 안티젠, 항원. 그러니까 항원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외부 물질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항원이라고 하고요. 이물질이나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 얘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종이 쳤네. 물불 가리지 않고 막 가서 하는 게 비특이적. 그리고 특정한 병원체를 인식해서 그 특정 병원체 맞춤형 아주 강력하게 방어하는 것을 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이란 말이 그런 맞춤식의 뭐 이런 뭔가 딱 열쇠 자물쇠처럼 딱 이게 맞는 이런 뜻입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를 경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뭐 백신을 맞거나 그 전에 내가 이 병원체를 한번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작용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방어작용 이런 말도 쓰고요. 그리고 먼저 신속하게 먼저 하니까 1차 방어작용 이런 말도 씁니다. 구교육과정 2009 개정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다 썼었는데 2015에서는 1차 방어작용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메인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를 경험한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후천적 방어작용.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에이즈가 뭐였어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죠. 즉 에이즈는 이 후천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이 결핍,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T림프고 T셀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중에 작용하기 때문에 2차 방어작용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뒤에 가면 특이적 방어작용에 체액성 면역에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그렇게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기 그 비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 요 단어를 쓰지 1차 방어작용, 2차 방어작용이라는 말을 쓰면 헷갈리기 때문에 별로 안 쓰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있는 요 단어들을 주로 쓰세요.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는 첫 번째 피부.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하죠. 점막. 얘는 이제 피부로 덮여있지 않은 뭐 우리 콧속, 입속 그리고 소화기관 덮고 있는 뭐 그런 것들. 끈적끈적한 점막. 여기 또 점액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 그리고 식세포 작용. 똑같은 말로 식균 작용. 이런 것들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요. 특이적 방어작용에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해 두시고요.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부터 볼게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첫 번째 피부. 방어벽이죠. 점막. 이 점막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라이소자임. 얘는 뭐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에도 있고 뭐 여러분들 뭐 눈물이나 콧물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분비액에도 있습니다. 이 효소가 세균의 생장을 억제합니다. 즉 방어작용을 한다는 거지. 자, 만약에 피부나 점막이 손상됐어요. 이렇게 막 가시 찔려서 이런 물리적인 장벽이 다 뚫렸어. 그래서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면 열도 나고 부어오르고 통증 뭐 여러분들 다 한번 경험해 보셨죠, 그죠? 이런 것들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상처를 입었을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내 몸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염증 반응 밑에 있는 그림인데 한번 볼게요. 단계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조직 손상과 병원체 침입을 인식한 세포가 분비한 다양한 신호화학 물질. 자, 여기 저 자세하게 적을게요. 이 친구인데 얘가 비만 세포예요. 영어로는 마스트셀입니다. 비만 세포. 이 비만 세포가 분비하는 이 신호 물질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여기 다 신호화학 물질 그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이 물질이 작용하면 모세혈관이 확장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만큼 확장이 됐죠. 모세혈관이 확장돼가지고 혈류량이 늘고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면 백혈구. 백혈구 종류 굉장히 많았죠. 우리 개념 강의할 때 했었습니다. 이 백혈구 여기 보시면 얘들 다 백혈구예요. 백혈구. 그죠? 얘들이 전부 다 이동합니다. 백혈구는 뭐 아메바처럼 이렇게 막 모양을 바꾸면서 막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얘들이 이제 혈관 여기 사이를 뚫고 나와가지고 이 막대기가 세균입니다. 항원입니다. 얘들 주변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모인 백혈구는 식세포작용, 식균작용을 통해 균을 먹을 식좀 먹습니다. 됐습니까? 뭐 얘도 백혈구예요. 백혈구 중에 또 특별히 식균작용이 활발한 대식세포. 됐죠? 얘는 뭐 적혈구죠. 산소 운반하는 적혈구. 이게 백혈구입니다. 자, 병원체가 침입하면 히스타민이 분비된다.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 때문에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가 유인되죠. 어디로? 항원 주변으로. 그래서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합니다. 다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열도 나고 부어오르고 통증도 생기고. 이게 염증 반응이라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아이고 좀 남았네. 자, 방금 했어요. 손상된 세포나 병원체를 대식이 같은 백혈구, 뭐 대식세포나 또 호중성 백혈구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식세포 작용이 활발한 애들인데 하여튼 백혈구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식세포 같은 백혈구가 이것들을 자기 몸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기한테 있는 효소에 의해서 이걸 가수분해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식세포작용 혹은 식균작용 같은 말입니다. 식자, 먹을 식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균을 먹는다. 세포를 먹는다. 이렇게 해서 식세포작용, 식균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식세포작용이나 식균작용은 여러분들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기 때문에 이 병원체 종류나 이런 걸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일단 임마 외부 거다. 항원이다. 그러면 가서 그냥 먹는 거야. 됐니? 자, 우리한테는 뭐가 더 중요해? 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더 중요해. Why? 여러분들 백신을 맞는 원리가 얘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중요합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뭐 1차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될 수 있는 촉진 역할을 하고요. 특이적 방어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얘도 백혈구의 종류입니다. 림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림프구는 크게 골수에서 생성돼서 가슴샘에서 성숙되는, 그럼 가슴샘이 영어로 다이머스야. 다이머스 가슴샘. 그럼 요 첫 글자를 타서 T 림프구. 간단하지? 가슴샘의 첫 글자, 영어 첫 글자 스펠링 따가지고 T 림프구. 가슴샘 림프구. 다이머스 림프구. 다이머스죠, 그죠? 그 다음에 골수에서 생성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T 림프구가 좀 미분화된 미성숙한 T 림프구는 아무튼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골수에서 그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다 생성이 되잖아요. 이 골수에서 생성돼서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한 애들은 골수가 영어로 이제 뼈골자에 marrow. 이게 골수거든요. 그럼 골수에서 성숙됐으니까 골수의 B를 따서 무슨 림프구? B 림프구. 그죠? 즉 림프구의 이름은 야들이 어디에서 성숙됐느냐 가지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 생긴 건 둘 다 골수니까. 자,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그대로 골수에 성숙되는 게 B 림프구 혹은 B셀, B세포. 림프구나 세포는 똑같은 용어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동해서 가슴샘에서 성숙한 게 T 림프구 혹은 T셀, T세포. 세포가 영어로 셀이잖아. 됐니? 자, 특이적 방어작용은 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한다. 자, 특이적 방어작용은 또 하위 단계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니까 세포성 면역. 간단하죠? 그 다음에 체액에 있는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는 항원이 제거되는 체액이니까 체액성 면역. 이름 간단하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봅시다. 백혈구의 도움으로 항원을 인식하는 세포 독성 T 위에 나왔어. 세포 독성 T 림프구, 킬러야, 킬러 T셀. 이 킬러가 활성화돼 가지고 가서 감염된 세포를 죽이보는 거예요. 암살자죠. 무슨 면역? 세포성 면역. 진짜 쉽죠? 그 다음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 이 보조 T림프구가 뭐 세포도성 T림프구한테도 영향을 줍니다만 이 보조 T림프구가 이번에는 B림프구한테 영향을 줘요. 이 B림프구를 깨워가지고 이 B림프구가 막 증식하면 B림프구가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분화됩니다.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 둘 중에 항체를 만드는 거는 자 얘는 기억이야, 얘는 희역이야. 항체는 뭐야? 희역이지. 매치해. 형질세포야. 기억세포 아니다.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기억세포는 말 그대로 메모리, 항원의 특이성을 기억합니다. 즉, 이 항원이 어떻게 생겼고, 이 이거, 요런 놈이구만. 딱 기억하고 있는 거지. 똑똑한 놈이야, 이거. 딱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항원이 또 들어올 때, 니 그때 그 놈이네? 니 바로 죽었어. 하면서, 한 방에 그냥, 더 효율적으로 때리는.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 요 빨간색으로 적은 이게 전부 다 체액성 면역입니다. 자, 항원이 처음 침입하면 T림프구, B림프구 활성화되고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게 체액성 면역입니다. 자, 세포성 면역은 쉬워요. 얘는 세포독성 T림프라는 단어가 나와. 이 암살자가 가서 뭐 암세포라든지 혹은 감염돼서 뭐 가망이 없는 세포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너희는 있으면 에너지 낭비니까 저로 가. 그럼 세포성 면역 끝. 별로 안 중요해. 내 괜히 빨간색으로 적었니 얘들아? 이게 중요해.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깨워요. 그리고 B림프구가 형질세포 혹은 기억세포로 분화해요. 그중에 형질세포가 항체 만들어요. 그 항체를 체액에 쫙 뿌려가지고 항체가 쫙 가서 항원들한테 붙어가지고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또 지나가던 대시기 같은 애들이 항원을 더 잘 잡아먹는 요런 게 무슨 면역? 항체가 체액을 타고 가니까 체액성 면역인 거야. 이 체액성 면역이 중요하다. 알겠니? Why? 자, 아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면 기억세포 만들어졌지? 이 기억세포는 딱 기억을 하고 있거든. 항체라든지 뭐 B림프구나 항체 이런 애들은 이제 항원항체 반응하고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서 항원들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없어져요. 세포 사멸 시스템에 의해서 B림프구나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기억세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얘는 안 가놔. 그래서 다음에 니 또 들어와봐라. 니 가만 안 둔다. 기억세포는 안 거두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는 이 기억세포가 바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놈이 왔네. 너 이제 내가 예전에 한번 너를 잡아봤기 때문에 이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들로 막 분화가 되는데 이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항체가 더 빨리, 더 많이 생성되는 이게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백신의 원리와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줄기세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줄기세포 하는 게 여러분들 생투감 좀 자세히 배울 건데 그냥 이제 미분화세포라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이제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세포, 줄기세포. 요 이제 그 혈액을 만드는 세포, 이 조혈모세포라고 적힌 책도 있을 겁니다. 요 줄기세포가 가슴샘 가서 T림프가 되고 혹은 B림프가 될 수 있죠. 그 T세포 중에는 이제 보조 T림, 야는 뭐 어디든 다 영향을 줍니다. 이 친구가 세포독성 T림프구,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야가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이게 뭐예요? 세포성 면역이에요. 끝. 파란색 끝. 세포성 면역. 그 다음 빨간색. 마찬가지 보조 T림프도 똑같아. 이 보조 T림프가 이번에는 B림프를 자극해요. 그죠? 그래서 이 B림프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형질세포가 항체 만들어요. 그래서 항체가 항원항체 반응하는 게 체액성 면역이고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 1차 면역 반응이야. 체액성 면역 중에서도 1차 면역 반응이야. 자, 빨간색으로 연계되는 핑크로 간다. 핑크. 근데 만약에 요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항체나 형질세포나 B세포 다 없어진다니까 누군 남아? 이 기억세포 남아있거든. 얘는 남아있다고. 말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근데 동일한 항원이 이때 들어온 처음에 들어온 이 항원이 동일한 항원이 또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기억세포로도 바로 출발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분화되고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데 이때보다 더 많죠. 더 많고 더 빨리 만듭니다. 이게 몇 차? 2차 면역 반응이에요.
됐습니까? 그래 보세요. 항원 A, B를 처음에 주사하는데 항체 A가 바로 이렇게 돼. B는 시간 좀 지나서 돼. 그럼 이 말은 내가 옛날에 이 항원 A는 한번 내 안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얘가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얘가 항체 A에 대해서 이 구간이 항체, 그러니까 항원 A에 대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 안 쓸게요. 근데 B는 이제 생전 처음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3에서 5일 정도는 항체가 안 만들어져요. 이때 그 비특이적 방어작용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는 체액성 면역이 일어납니다. 항체 농도가 점점 증가해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해서 이제 항원들을 많이 무력화시키겠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항체가 이제 줄어요. 왜? 할 일이 없거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항원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야. 할 일 없어. 근데 여기서 항원을 주사했는데 이 항원은 B겠죠. 왜? B에 대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잖아. 됐나? 그러니까 얘가 또 B에 대해서 이번에는 항원 B에 대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은 요 앞에서 항원 B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요때 뭐가 만들어졌었던 거야? 이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었다는 거야. 그래야 B가 또 들어왔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그 소리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도대체 백신이 뭐야? 백신의 원리가 뭐냐? 백신은 여러분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화하거나 죽인 병원체, 혹은 그 병원체의 일부. 그러니까 병원체라고 쓰든 혹은 항원이라 써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물질이야. 쉽게 말하면 균을 넣는 거야, 균. 백신 안에 균이 들어있어. 이해되겠니? 치료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균을 왜 집어넣는데? 약화하거나 죽인 이유는 알겠지. 그 생생한 균 넣으면 내가 그 감염되잖아. 근데 야들을 약화시키거나 죽인 애들을 내 몸에 넣어줘서 내가 한번 얘를 맛보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백신에 포함된 그 항원, 그죠? 이 항원을 공격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항원의 특성을 기억하는 뭐를? 기억세포를 형성하는 거. 여러분, 백신을 맞는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약화시킨 균을 내 몸에 집어넣어서 내가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겠다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신 맞을 때 컨디션 좋아야 됩니다. 그날. 왜? 어쨌든 약화됐지만 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가드를 다 잡아먹으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후에 이 백신하고 똑같은 진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나는 바로 기억세포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얘들이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하죠. 그리고 다량의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항체가 항원과 결합해가지고 항원항체 반응해서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 간염, 소아마비, 홍역, 그래서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이런 질병은 백신을 이용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고 백신이 잘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백신을 접종하는 목적은 뭐다? 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약을. 한번 연습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똑같은 이 백신에 있는 똑같은 항원을 가진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나는 바로 몇 차 면역 반응,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 다량의 항체 만드는 2차 면역 반응을 나는 바로 하겠다. 선생님, 그럼 백신 안 맞으면 뭐 무조건 걸립니까? 아니죠. 케바케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면역력도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백신을 맞는 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맞죠? 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놔서 실제 그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내가 기억세포로부터 바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백신을 맞는다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독감 백신 매년 접종하죠. 그럼 독감 백신 맞으면 독감 안 걸리고 안 맞으면 걸립니까? 케바케입니다. 케바케예요. 선생님 예전에 독감 백신 맞으면 독감 걸렸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집에서 5일 동안 자가격리 했었습니다. 케바케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백신을 맞는 것이 내하고 남을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혼자. 그래도 내가 백신 안 맞은 것보다 내가 백신을 맞으면 실제 그 독감 바이러스가 내한테 들어왔을 때 물론 동일한 항원이란 가정하에
바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못 느낀 상태에서 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 몸에서 면역으로 다 없앴을 수도 있어요. 내가 증상이 나타나고 아프다는 거는 이미 그 항원들이 내 몸에서 지배하고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항원이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항원이 제거됐을 수 있지. 이해됩니까? 이것이 백신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항체가 도대체 이 항체가 뭔데 얘들이? 이 항체가 Y자 모양의 단백질이거든요. 물론 항체 종류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건 Y자 모양입니다. 이 Y자 모양 항체가 항원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시면요. 항원이 동그라미면 이 동그란 얘는 얘한테만 붙을 수 있어요.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란 부분에 야가 가서 붙겠죠. 네모난 부분에 야가 더 붙을 수 있어요. 그치? 이 그림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어떤 병원체가 항원의 종류가 한 가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기출 문제 중에도 두세 가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체는 무조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항체는 네모난 항원 결정기에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하고만 반응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항체에서 이 결합 부위가 맞는 항원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난 거는 여기는 갈 수 있고, 세모난 거는 여기 못 갑니다. 동그란 거는 여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항원 하나에 항체 하나 이렇게 1대1 대응 뭐 이건 아닌데, 이 결합 부위가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런 부위를 조금 좀 고급진 용어를 쓰면 항원 결정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항원 결정기가 결합 맞는 거, 또 이 동그란 항원 결정기는 동그란 거 맞는 거끼리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즉 항체에는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서 이 결합 부위와 맞는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데 이것을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그죠? 우리 특이적 면역, 특이적 방어작용 했죠? 그 특이성, 특이적 같은 용어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면 항원이 침전, 깔아앉고 용해, 녹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막 녹고, 그리고 식세포 작용이 더 활발합니다. 항원들이 막 기세가 등등할 때 항체들이 와서 야들을 묶어보면 주변에 있는 백혈구들, 대시기 같은 애들이 훨씬 더 잘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원이 더 빨리 제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혈액형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혈액형 얘기 왜 나오냐면, 혈액형이 서로 다른 두 획을 섞여서 덩어리 응집이 생기는 것도 항원항체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적혈구에 있는 세포막에는 항원으로 작용하는 응집원이 있어요. 항원, 응집원. 이거 라임 딱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혈장에는 항체로 작용하는 항체, 응집체 이러면 좋겠지만 응집소입니다. 그래서 항원, 그러니까 적혈구에 있는 응집원이 항원인 택이고 혈장에 들어있는 응집소가 항체인 택이에요. 그죠? 이해됩니까? 이런 밑에 한번 보세요. A형인 사람, 선생님 A형입니다. A형인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가 있고 응집소 베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가 만나면 응집이 되고요.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만나면 응집이 되거든요. 근데 A형이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를 동시에 가지면 내 혈액끼리 막 응집이 돼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A형인 사람은 응집원 A랑 응집소 베타를 가집니다. 근데 B형인 사람은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혈액형에서 A형, B형, AB형, O형 하는 거는 응집원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응집원 A만 가진 사람을 A형, 응집원 B만 가진 사람을 B형, 응집원 A, B 두 종류를 다 가지래. 아까 우리 두 종류 봤죠, 좀 전에. 항원, 하나의 아까 항원, 병원체에서 항원 결정기가 두 종류일 수 있듯이 적혈구에 서로 다른 항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응집원 A, B가 둘 다 있어. 그래서 AB형인 거야. 그 다음에 적혈구에 이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이 없어. 그럼 없어, 비어있다. 그래서 O형이야. 됐니? 응집소 베타, 응집소 알파. AB형은 응집소가 있으면 안 되죠. 없어요. 그래서. 야는 응집원 없으니까 둘 다 있어도 돼.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럼 너가 A형, B형 섞어봐라. 그럼 A형의 응집은 A와 B형의 응집수 알파, B형의 응집은 B와 A형의 응집수 베타. 이거 서로 응집대가 세력이 응집돼 버려. 응집되면 좋은 거야? 아니지. 덩어리가 생기면 P가 안 통해서. 그 수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수열할 때 무조건 같은 혈액끼리 합니다. 그죠? A형이 잘못해 B형 P 넣어보면 그 사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게 항원항체 반응의 원리예요. 마찬가지예요. AB형은 응집소가 없어요. O형 이거 둘 다 있어요. AB형, O형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섞든 간에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2000 개정 교육 과정에서 보면 주는 사람의 응집은 받는 사람의 응집소, 응집 안 되면 걔한테 그럼 소량 수혈 된다 이런 거 있었는데 교육 과정 바뀌면서 그 부분 또 빠진 것 같아요. 왜? 실제 병원 가면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만 수혈하거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혈액형은 수혈 관계보다는 이 응집원, 응집소, 항원항체 반응 개념에서 AB, AB형, O형이 각각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혈액을 섞으면 응집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그리하여 수혈은 똑바로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라스트. 면역 관련 질병. 외부로부터 들어온 항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체 해로운 과민성 반응을 알레르기 혹은 알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레르기는 과민성 반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게 항원으로 인식을 안 하는데 이 알레르기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거 항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꽃가루 이런 거죠. 먼지, 진드기, 꽃가루, 식품, 화학물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민감한 사람들이 이걸 항원으로 인식해서 막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민 반응. 그게 알러지고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원. 그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알레르기성 비염. 그죠? 그래서 알레르기는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가 면역 질병이라 그래서,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건 팀킬이에요, 팀킬. 팀킬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면역 세포 중에는 피하 식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마는 우리 편, 아군, 전마는 적군. 이게 인식하는 놈이 있는데 이 인식하는 놈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아군을 이 적군이다, 죽여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건데 자기 조직 성분을 항원으로 잘못 인식해서 항체 가가지고 갖다 죽여보는 팀킬입니다. 이게 자가 면역 질병이고 대표적인 게 류머티즘 관절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나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게 면역 결핍이고 앞에서 했지만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그죠? 주요 원인으로 바이러스 실제 에이즈도 HIV 바이러스에서 생기잖아요 그죠? 혹은 림프 장애, 골수세포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오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길고 길었던 여정이 끝났습니다. 1단원부터 3단원까지 개념 강의에서부터 여러분들 학습지 복습까지 쭉 정리를 다 했고요. 부디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가지고 중간고사 좀 잘 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제 올렸던 그 6월 고2 학평 그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하고 철저하게 학습해서 부디 여러분들 수능까지 좋은 결과를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